존경하는 김의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점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창원문화재단이 출범하고 그 이후 2010년 세계시가 통합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창원문화재단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발전소임을 자임하고 있으면서 문학이 지향점을 가리키며 음악은 아름다운 선율로 길을 열고 그 소실점 위에 그려지는 삶의 빛깔이 곧 미술이며 이를 어우러지게 하는 힘이 바로 공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는 현실에 지친 시민들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루만지며 삶의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는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문화재단이 이러한 일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지 또한 문화재단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임자이며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께는 당당 포장은 바뀌었지만 지난 1년 이 업무를 계속해서 관리해오고 있기에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도 거의 대부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게 되는데 대략 한 10가지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기타 산하 문화예술 기관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국내외 교류 사업, 그리고 공연 및 작품 전시 사업, 지역 축제, 문화예술 행사의 육성 및 지원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리 시장님이 위탁하는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공연, 전시사업과 축제, 문화사업, 문화예술, 교육, 대관 업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 분석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평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모든 업무가 실제적으로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하던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갖다가 또 시민들에게 공고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점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좋을지 또 새로 오신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논의를 해서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시민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적 취향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과 관객 개발에 적극적이게 할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 유념하시고 평가 분석 매년 하셔서 부족한 점 시민을 문화적 생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성산 아트홀이나 3.15 아트센터에 전시나 공연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전시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창원문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성산 아트홀 그다음에 진해 3.15가 사실은 전국에서 규모라든지 수준은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창원 특례시의 시민들이
많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예약을 해서 하고자 하나 실제 또 그 욕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생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아달라는 것이죠. 네. 자,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 시민 누구나 예술을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문턱 없는 예술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재단과 관계의 공무원은 이런 문턱 없는 예술을 나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특정 문화예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 창작이라는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100만 시민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또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 그리고 뭐 우리 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한다면은 그 욕구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예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대표이사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답변이 실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올해 창원문화재단의 인력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창원문화재단의 정원이 약 95명으로 현재는 84명, 업무직 44명 별도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22년 결산 기준에 의하면 예산액은 약 204억이고 시출연금이 약 159억, 자체 수입이 약 한 43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인력과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창원시 규모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창원 특례시 전체의 인구로 보면은 뭐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세 군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흩어짐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즉 우리 통합 창원 특례시가 되면서 꼭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시 행정 전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더 면밀한 질문을 차후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재정부가 지난 7월에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지방 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기관의 인력의 지속성 증가와 생산성, 수익성 약화를 꼬집으면서 정회원간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출연 기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창원시 문화재단은 자산 규모에 비해서 임직원 수가 2022년 12월에 기준으로 129명으로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원, 진해, 마산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인력이 좀 흩어져서 많은 것에 관해서 그보다 더 많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해나 마산의 3.15 아트센터, 진해 문화원 이런 부분들이 또 공간이 사라져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또 시민들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똑같은 효율적 가치를 내는 것보다 더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예. 효율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 인원수가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인원수가 적당하다는 보다 임원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부분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지금 다음 질문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간제를 전환하면서 또 생기는 또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재단의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자체 수입이 한 43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창원 특례 시민의 예술적 가치 내지는 예술을 보급하고 진흥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술을 보급하는 과정 중에 예술을 통한 경영 수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기 공연을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사실은 공연에 거의 공짜로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전부 다 공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하이 코스트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즐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하고도 내지는 우리 또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한 이후에 모든 공연을 어느 정도 유료화시키는 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느냐라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되고 있는 적자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연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시민 부담을 들어서 유료화하겠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겠다. 그 말씀이지요. 이제 그 부분을 단순히 유료화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직원 채용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20명, 21년에는 2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49명을 채용하면서 총 69명의 지원이 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49명이나 채용하였음에도 무기계약직은 20명이나 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재단 직원 채용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69명, 네. 2020년도에 12명, 2021년도에 32명, 네. 2022년도에 1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19년도가 특히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가 49명, 무기계약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제가 장애인 기간제가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69명 중에 중도 사퇴가 8명, 실제로는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기계약직 20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내부 전환 채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시대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 자료 올려주십시오. 예, 여기에 본다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 인턴 고용은 2019년도에 10명, 2020년도에 10명, 2022년도에 5명으로 인턴 채용은 또 8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네. 있는가 그에 중복해서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니 차후에 시정조민이 끝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지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져다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 근로제 내지는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해서 아마 그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여파로 우리 창원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가장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아마 문화재단의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재단 운영에 임금 지불을 갖다가 임금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추가 질문 자료화면 3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3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획공연수, 기획공연수. 아니요.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 2018년도에 비교했을 때 기획공연수가 확실히 30회수가 줄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거 계약직이 채용되었는데 2019년도에 비교하면 공연 횟수가 27회가 적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적으로 추가 채용을 했는지 보시면 의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공연 수는 거의 안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2019년, 20년, 21년도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직을 그리고 인턴, 장애인 채용까지 해서 창원시 재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그 시대적 우리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창원시도 이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한 부분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직 우리가 앞서 2019년에 지금 똑같은 환경직인데도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한꺼번에 다 채용을 했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못 주시면
이 차후에라도 이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무기계약직 보수는 421.25%가 증가하였습니다. 저 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단의 경영과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취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경영이 악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 차후의 질문에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가 전문 경영이 좋느냐 예술가가 좋느냐라는 그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차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건변 이번 재단 이사,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에 어떤 능력을 가진 인물이 대표이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각 기관의 장은 그 시절마다 요구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신임 대표이사 이전에는 예술인이 했고 또 그 앞에도 예술인이 했습니다. 예술인은 예술적 창조 능력을 어느 특정 부위에 활성화시킨 데는 분명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전체를 조율하고 경영하고 또 하는 부분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예술인 중에서도 아주 관리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로 본다면은 앞에 그 이전에 두 분은 예술가로서의 능력은 창조 능력은 뛰어나고 시민들이나 전체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총체적 관리 능력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전에 대표이사들의 채용 시 제출한 직무계획서와 임명 후에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무계획서와 늘 계획서대로 또 이행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특히 또 지난번에는 코로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조직이나 우리가 계획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업무계획서, 직무계획서, 주요 업무평가를 4년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요. 2019년 대표이사가 채용 시 제시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지역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해당 연도 주요 업무에 반영되었으나 2021년도 대표이사 채용 시 제시한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와 기업 최고 경영자 대상 문화 프로그램 추진 사항은 해당 연도의 주요 업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거 업무 계획서가 자기가 사업 추진 계획서는 별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이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그건 않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이전에 정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국가도 그렇고 지방단체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전 세계 시민들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 창원 시민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큰 대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가야 하는 현상이었고 다만 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 예술가가 그리고 예술인으로서의 문화재단을 경영하면서 이 제출한 직무계획서가 그러면 형식으로 그러면 전문가로 모셔와서 그 활용도 능력도 계획도 없다는 게 저는 이 계획서가 보면서 시민의 생각은 아마 그렇게 공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사례만 짚어보면 2014년도 방송 언론인 출신
2019년에 유명 감독, 영화 감독, 2021년에는 재단의 기폭제가 되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이사가 되겠다는 법으로 성악가 교수금이 우리 문화재단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남긴 분들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분이시며 내용과 성과를 말해 주십시오. 없다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앞에 전임 자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들 다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또 각자의 우리 강재규 전 대표의 대표 사업으로는 도시의 얼굴들, 임은균 전 대표는 한국 가곡의 축제, 가곡의 별들 기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정 부분에 기획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할 역할이냐, 예술인으로서 할 역할이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창원시의 전임 부시장이 와 계시지만은 이분은 이 시대에 경영 관리에 적합한 분으로 사례됩니다. 왜? 앞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또 이 시점에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 또 그 시대에 맞는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폭넓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재단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라고 해서 이것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었죠. 네. 조금 전에 투표를 보셨듯이 대표이사는 경영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십니까? 모든 기관의 장은 첫 번째로 경영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그 경영 능력이라 하면은 인적 조직, 물적 조직, 기타 시민들과의 소통 등등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 뛰어나다고 그 분야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관의 장은 경영 능력이 가장 우선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접목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 능력에는 또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기획을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점덕 의원과 생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천입 시장 시절이죠. 창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 3항 대표이사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비상근, 그 당시 또 유능한 분을 모시고 오려고 하다 보니 조건이 아마 상근으로 할 수 없어서 비상근 대표이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비상근이 옳으냐 아니면 상근이 옳으냐, 보편적으로는 상근을 해야 되는 게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시조례와 법 개정을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제도를 먼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먼저 앞서고 그런 연후에 정말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수한 경우가 우리 창원문화재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당시 조례까지 바꾸면서 대표이사를 모셔온 것이 기억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재단의 일을 겸직한다는 것이죠. 창원문화재단의 기억을 많이 실추시키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서울에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또 일부분 창원에 와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공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은 노출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향후 운영을 할 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회나 시민들 그리고 시내에서 좀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이 감당했어야 했었거든요. 자, 저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여 상근 이사 조직을 장악하고 강력한 문화 재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은 그 부분을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운영하실 때 그 조례가 있더라도 상근을 전제로 해서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례 개정 발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재단의 출연금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인건비 지출 현황을 보시면 2021년에서 2023년 비상식적으로 변동폭이 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인건비가 사실은 과도하게 쭉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무기직에서 전환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21년도 인건비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서 퇴직금 100% 유지를 위해 추가 불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22년도에 집행이 감소한 이유는 퇴사 등에 따른 인원 감소 및 퇴직금 추가 불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3년도 인건비 23년도는 지금 없군요. 하여튼 22년도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추가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 4급 이상 인건비가 2018년에서 2019년도에는 정원수가 똑같습니다. 전년 대비 36,000만 원 증가가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부분도 있지만 이 비중도 아주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호봉 증가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할 2021년, 22년에는 10억 정도 줄어들다가 또 그 다음에는 17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일련 현황도 받아왔는데 일련 현황은 별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인건비가 10억 원이 줄어들게 되고, 예. 22년도에서 23년도에 때는 17억이 늘어나게 돼요. 거기에서 인력 현황을 받아보면, 예. 인력은 그대로인데, 인력비만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그 점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추가 자료 4번입니다. 자료표 4. 인건비 현황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보여주시겠다고요? 아니,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한 후에 서민이나 기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4급 이상이 자기들끼리 호봉 올려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자기들 월급까지는 돈잔치를 한 겁니다. 돈잔치. 예. 그건 체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표 5번, 아니요, 자료표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처음에, 공연 있는 거. 자, 아라평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사업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연하고. 예. 예. 예, 우리 이제 공연 사업비가 지금 자료화면 4번이 제가 좀 찾겠습니다. 자료하면 다시 띄워주십시오. 예, 공연수하고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이 18년도에까지는 정상이 되고 우리 이제 19년도 좀 되다가 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가장 극성할 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22년 되면서 후반기에 이제 되고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비도 그에 비춰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자료를 보시고, 예. 자, 서면 자료 제출해 보면, 예.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예. 공연이나 전시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예산은 저렇게 지출될 수 있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뒤에 앞서 보셨던 우리 공연 지출비도 말입니다. 우리 이제 정기 공연 부분들은 예. 우리가 이제 공연은 보니까 공연 비용도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횟수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마 좀 지표하고 좀 안 맞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예.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 자, 기관에서 이 자료 화면 아닙니다. 자, 기관에서 부수에 제출하는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고 성의가 없었으면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이번에 문화재단에 몇 가지 서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받아본 느낌이 정말 업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는 정도로 받는 사람을 꼴딱 먹이려고 하는 건지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적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문서를 제출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착오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하는 이런 빈번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교육으로 인해서 기관과에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 정확한 데이터와 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줄 수 있도록 예. 주의를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뭐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문화재단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시대가 훨씬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뭐 창원문화예술재단 내지는 문화재단 내지는 예술단은 전국에서 아마 수준급인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타 도시에서 우리 창원시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에서도 물론 대한민국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의 문화예술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는 극에는 못 미치지만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앞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점덕 의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갈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은 지도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그리고 성산아트홀이 주말이면 합전회의사, 양산 통도사보다 더 조용한 절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민예술단과 창원문화재단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간보다 더 조용한 성산아트홀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길거리 사람 한 번이었습니다. 기획공연도 할 수 있고 주말이면 시민의 충족을 할 수 있어서 기획공연이나 길거리 공연도 할 수 있는데 전혀 노력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간 내내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변화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파트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은 주말이 없습니다. 우리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또 공무원들의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요구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절충점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주말에 또 우리가 특별한 공연을 할 때는 그렇지만은 그럼 평소 때 매 주말은 어떻게 할 건가? 저 좋은 공간을 놀려두기는 방금 우리 시의원님처럼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고, 우리가 평소 때 또 공연 못하는 부분들은 또 그런 때 적극 활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또 우리 신임 대표이사님과 또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의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말 근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개개인의 근무 여건은 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흥미롭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원시 시립예술단은 10시에 출근해서 14시인가? 4시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근무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이제 수원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술단은요 몇십 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 확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력을 그만큼 우리가 효율성 있게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대표이사께서 아주 유능한 우리 음악가지만은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은 아까 좀 다소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신임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마 누구나 오랜 시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소통 능력도 뛰어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8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시민들이 재단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에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그동안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위해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문화재단의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사업으로는 우리 취약계통 아동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과 그 다음에 지역 대학과 창원문화재단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산학협력 교류 사업, 그리고 창원 지역 음악 대학생에게 신인 음악인 동영문 기회 제공하는 신인 음악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나 그 다음에 어떤 문화예술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극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이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좀 다양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또 문화재단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지역의 소규모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양해서 우리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등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의 방법도 참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음악을 감상하고 듣는 것보다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게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특히나 우리 창원은 그런 무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무대가 없다기보다도 뭐 곳곳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런 욕구도 강하고 재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부모님들의 또 학업 진로 이런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니 뭐 동별로 구별로 또 문화재단에서 등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형식과 틀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자세가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꼭 문화재단에서라는 표현을 넘어서 우리 창원 특례시 전체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흐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창원시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시립예술단입니다. 이들이 뛰어난 재능과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립예술단의 활동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창원 와서 우리 문화재단의 시립예술단 역할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어느 도시보다도 높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연을 지금 정기 공연 등을 하고 있고 특별 공연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개개인의 또 준비 기간 이런 부분도 살펴보니까 있는데, 다만 그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 방법, 그 다음에 공연도 실제 무료로 하느냐, 최소한의 가치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또 호응도 또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내가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가치를 지불하는 행태로 가면서 우리 문화 시민들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행태로 가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또 문화재단, 예술단하고도 교감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재단 시정주문에서 수도권의 시립예술단 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교향악단은 연 80회, 무용단은 100회 정도의 공연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은 공연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그게는 못 미칩니다. 예. 자료표 띄워주십시오. 자, 꼭 획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시립예술단 활동을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제적으로 우리 수도권 문화는
예술에 대한 욕구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하는 경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문화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한 호응도가 우리가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우리 창원 시민들의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지향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도 지금 정기공연이나 아까 특별공연 부분들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공연장이 꽉 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많이 비기도 합니다. 좋은 공연을 그 객석을 채우지 못할 때는 가서 제가 볼 때 참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의 어떤 문화적 성향이나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예, 수원시는요 예술단이 174명에 비하면 우리는 241명입니다. 예, 예. 운영비 우리가 말하는 출연금은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획 공연을 할 수 없고 정기 공연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교보비가 전체 출연금의 93%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임금비가.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출연금이나 예산을 준다 해도 우리가 기획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원시와 다른 지자체는 전국 아마 최고일 겁니다. 이 인건비 비율이. 예, 이제 우리 아까 인건비가 높아진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향후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연을 높이고 공연 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또한 네. 창원시는 10시에서 14시까지지만 수원시는 9시부터 16시, 18시, 오후 6시 공무원 조직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러니 네. 연습량이 부족하죠. 연습량이 부족해지면 기획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기획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 점에 관해서 사실 또 어떤 한 단면으로 보면 그 말씀도 충분히 옳습니다. 옳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또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문화적 환경 차이가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극복은 예술단과 창원 문화재 재단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이 아니라. 맞습니다. 어떤 맞고, 역할로 활동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역할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의 역할도 있지만은 그걸 경영하는 부분도 점검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시민들의 그에 맞는 호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선순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서류 면접에서 네. 사무 관련 자격적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 부서에 보면 네. 예술단 내에 내부 채용이 7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무용단과 교향악단 단원이 내부에 몇 명이나 지금 예,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까? 내부 근무자가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례에서 하는데 실제 이제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던 예술단원들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실 육체적인 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어떤 통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행위 예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 단원으로 전환을 해서 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뒤지는 사람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부에서 예술 행위를 하던 예술 단원들이 이 사무 요원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진행한 겁니다. 예.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무용단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향악단에 이제로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예술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사무요원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용단에서 3번, 교향악단에서 2번, 악단장 4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돈 전환 총 7분입니다. 네. 예, 7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의 제7조에 운영조례의 7조에서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 안 맞다라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을 때 뭘 수용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는요. 만약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를 갖다가 뭐 개정을 해서 통과된다면 그 부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한 부분으로 가서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도 자 이게 과연 적절한지 안 한지는 검토는 필요합니다. 나는 내 시스템에서 이후로 이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로 전환해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사무 관련해 그 공고 채용을 보니까 일정 자격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증은 다들 이분들이 겸비하고 난 다음에 채용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 자료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게 면접할 때 서류 심사, 실기 이런 다 이 사무부 전환할 때 그걸 다 검토를 하고 합니다.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인적 불화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적으로 실명 전환한 게 옳으냐 안 옳으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딱 두 개의 단어를 함축하면 공정이라는 말밖에 안 돼요. 공정이라는 부분이 이게 어느 관점에서 공정이냐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요 공정입니다. 상식과 공정. 이러한 공정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에서 더더욱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시민을 위해 다양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이 예술단과 창문화예술 저는 제가 나가시겠습니다. 제2부장이 창원 시립예술단장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매우 사실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술단 소년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국의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우상을 받은 게 중요가 아니라 우리 어린 소년소녀들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완벽해지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부족한 게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모든 점을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해서만 볼 게 아니라 시민과 여기에 내는 세금으로서 집행하는 시민들을 위한 생각도 함께 담아 가셔야죠.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민을 생각 안 하고 그러지는 않고 우리 새로운 신임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시 또 예술단을 운영하는 부서와도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지원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 관계상 질문을 드렸으니까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우리 장기 표류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또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대개 보면 그 초기 기획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그 기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법이라든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또 보면 그 이후에는 계약이 좀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 이후에는 사업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해태된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안 될 때는 소송으로 들어가서 장기 표류하는 이런 반복된 어떤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단 그 소송으로 돼 있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법원의 중재를 통해서 그 계약 당사자하고 여러 가지 그 화해 금고를 서로 해서 지금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안에 계약에 무효에 해당되는 게 있을 때는 앞으로는 계약을 좀 해지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앞으로 산하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기관의 기능들이 정확하게 부여되어 있는 기관 정립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복지재단과 또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복지 업무들이 양쪽으로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관 정립을 먼저 하고, 앞으로 그 혁신은 아무래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명확히 해서 그 뒤에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과 그 관리 과제에 대한 이행률이라든지 그런 걸 잘 점검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아까 여러 지적이 있으면은 무분별하게 사람을 늘린다라든지 이런 걸 통제해 가면서 저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강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 자원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시설공단 등 시가 관리하는 산하기관들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관 관리자들의 급여는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열정도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바꿔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자료표를 보시면 창원문화재단은 11년 4개월에 평균 연봉이 8,2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급여를 지금 손을 댄다는 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총액적으로 총액임금비제를 좀 활용을 해서 임금비 총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잘 좀 관리해 나가겠고요. 아무래도 그 임금비 코스트 대비 편익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생산성을 많이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기획 공연이라든지 각 우리 이제 정책 고객들, 시민분들, 청소년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또는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문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창작부터 소비되는 계층까지 해서 창작과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차례 감사합니다. 가지고 됩니다. 예.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운동력이 되기도 하며 지역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이 전시되거나 공연되면 지역 사회의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세 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수많은 시설과 기관들이 있고 이곳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운영이 덩치만 큰 코끼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모두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창원, 경남 수도시 창원, 동부와 중심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